안녕하세요. 토끼장입니다. 오늘도 굉장히 답답한 그런 내용으로 찾아뵙게 됐는데요. 이분이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퇴사자분이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5일 전에 이런 메시지를 인스타에다가 올리셨어요. 어떤 설명을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제가 요구한 설명. 뒤에서 제게 쌍욕하면서 가해자 코칭 해줬는지, 조사 중 중립 안 지키고 나서서 임원회의 무혐의라고 개입하셨는지, 제 허락 없이 카톡 공개하고 퇴사 사유를 비롯한 여러 사실을 왜곡했는지, 이거를 이 퇴사자분이 5일 전에 이런 게시물을 올렸어요. 근데 오늘 또 똑같은 내용을 또 올린 거예요. 보면은 본안 핵심 논점 3가지, 민희진 대표가 신고 무마를 위한 부당 개입을 했는지, 민희진 대표가 임원 코칭을 해주며 제게 쌍욕했는지, 동의 없이 카카오톡 개인정보 공개했는지. 결국엔 5일 전에 했던 내용이랑 지금 했던 내용이랑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 질문들은 대답을 해야 될 의미가 없어요. 자, 보시죠. 민희진 대표가 신고 무마를 위한 부당 개입을 했는지. 대표는 기본적으로 사내의 모든 사안에 대해서 기업의 이익이 걸린 문제라면 다 개입이 가능합니다. 근데 하이브에서 조사를 하는데 하이브랑 그렇게 사이가 좋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당 개입을 하고 자시고 할 수가 없죠. 뭐 어떻게 개입을 하게끔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냥 못하게 차단을 하겠지. 근데 뭐 일단 개입을 하지도 않았다라고 할 뿐더러 개입을 해도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민희진 대표가 임원 코칭을 해주며 제게 쌍욕을 했는지, 이거를 왜 궁금해하는지 진짜 궁금한데 거기 카톡에 나와 있잖아요. 응? 인실 뭐 하겠다고, 죽어봐라 뭐뭐 연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카톡을 봤으면서 그거를 왜 질문을 하시죠? 그러니까 되게 좀 뭐라고 해야 돼, 답답한 사람이다. 그냥 굳이 질문하지 않아도 될 내용을 5일 전에 하고 오늘 또 하는 거야. 도대체 이 사람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카톡 날짜나 뭐 이런 것들을 막 뭐 3월 6일이니 7일이니 뭐 3월 14일이니 15일이니 막 그렇게 하는데 아무짝에도 의미가 없어요. 동의 없이 카카오톡 개인정보를 공개했는지, 아니 이거를 왜 본인이 억울해하는지 되게 어이가 없는 게, 처음에 디스패치가 먼저 그 카톡을 공개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짜집기가 된 거라고 해서 민희진 대표가 다시 올립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기분이 나쁘다면 해야 되는 게 뭐죠? 디스패치에다가 글 내려라. 그 다음 민희진 대표한테 연락해서 그 글 내려라. 그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야. 디스패치는 사라지고 민희진한테만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카카오톡 개인정보 뭐 연봉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뭐 경력 7년 차다 이런 것들. 물론 개인정보에 속하기는 해요. 그러나 당신이 여기에 끼어들지 않았더라면은 그 개인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을 개인정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퇴사자분이 디스패치의 편을 들면서 이 싸움에 숟가락을 올렸잖아요. 그 숟가락을 올리지만 않았으면은 개인정보가 공개될 일이 없었는데 숟가락을 올리면서 서로 이제 팩트 체크를 해야 되니까 공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연봉이나 경력을 공개하지 않았더라면은 사람들이 전부 다 이 퇴사자를 신입일 거라고 생각을 할 건데, 저도 이분이 신입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이 허위사실 유포하는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반박하려면은 연봉 공개가 가장 적절했다. 뭐 이름이나 주소를 깐 건 아니니까 큰 의미가 없다. 공익에 반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의 입장을 보면은 정말 암 걸리는 게, 일단 어린 여자라고 성차별을 했다고 하는데 증거가 없잖아요. 증거가 없는데 성차별을 했다고 하고, 이 퇴사자분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은 민희진이 불법적인 개입을 했다,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 이거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표는 뭐든지 관여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이 퇴사자분이 하이브에다가 신고를 했어요. 근데 하이브가 이 부대표를 성희롱 가해자로 몰아가지고 이분을 잘랐다고 쳐요. 그렇게 자르면 어떻게 되나요? 뉴스에 나겠죠. 민희진 대표가 있는 어도어에서 성희롱 가해자가 있어서 문제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대표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명확하게 그거를 보고 어떻게 해야 될 건지도 생각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개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개입을 해야 어도의 이익이 있다면 당연히 개입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뭐 미니진 현대카드 강연하지 마라 뭐 이런 내용도 적어놨던데, 그러니까 현대카드에서 강연을 하든 말든 그거를 하라 마라 얘기를 하는지도 굉장히 의문이다. 부대표 입장은 이렇습니다. 성희롱 한 적 없다. 그리고 자기는 미니진 오른팔도 아니고 올해 2월에 입사했는데 무슨 오른팔이 되냐. 어도우 오기 전에 하이브 본사에서 일하다 공황장애 걸렸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이브가 진짜 엄청난 회사이긴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일을 하다 공황장애가 걸릴 수 있는지 정말 대단하네요. 어찌됐든 부대표 입장은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나왔어야지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성자가 들어가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이게 잘못되면 진짜 큰일 나거든요. 성범죄로 고소당하면은 무고죄로 맞고소가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성범죄로 고소를 당하면요, 그냥 조사가 다 끝날 때까지 계속 무슨 범죄자처럼 그렇게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또 그 뉴스가 또 계속 재생산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무고할 시에는 진짜 적극적으로 무고하다고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전자발찌 차는 거는 금방이다. 이분이 보면은 글도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극적인 내용만 계속 이렇게 부각을 시키는데 허뮤식 글쓰기를 구사하시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직장 생활을 오래 했거나 아니면은 뭔가 좀 공부를 오래 하신 분의 글 같지가 않고 커뮤식으로 글을 쓰신다. 기승전결 이런 것도 없고 뭐 그냥 육하원칙은 고사하고 메시지 전달도 불명확하다. 그렇게 봐야겠죠.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했던 말을 계속하고 5일 전에 했던 거를 또 하고 그 다음에 뭐 보면은 별로 큰 그런 게 아니에요. 새로운 증거는 없으면서 게시물만 계속 올리고 JTBC에서 이렇게 뭐 취재 나가고 이런 것들이 있어도 결국엔 내용은 똑같아요. 증거가 있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주장만 계속 주구장창 하는 거죠. 주장만 있어요. 새로운 증거가 지금 안 나오니까 사실 발전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극적인 내용만 계속 실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설득력도 떨어지고, 이분 인스타에 가면 댓글들이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은데 이거를 또 어떤 언론에서는 역바이럴이라고도 합니다. 되게 웃기죠. 이분이 자꾸 뭐 감봉한 거는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수습기간 중에 경영진이 연봉 조정을 요구하는 거는 재협상이에요. 수습기간 중에 협상을 다시 하는 거는 누구나 겪는 일이죠. 그리고 회사는 1년마다 연봉 협상을 하잖아요. 연봉 협상을 하는데 수습기간 동안 뭔가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면 1년 동안 더 노력을 해서 그 다음 해에 다시 연봉 재협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기회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게 뭐 대단히 나쁜 건 아닙니다. 절대로 불법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분이 지금 성격을 보면은 되게 막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분도 되게 그 선 넘는 그런 언행들이 많았던 걸로 그렇게 보이는 부분들도 있어요. 보시면은 민희진 대표가 뭐 걔가 그래 좀 싸가지가 없어 막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민희진 대표한테는 잘 보이고 자기의 경쟁자가 될 만한 그런 사람한테는 되게 나쁘게 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류의 사람인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렇게 기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적시를 해야지 나중에 법적인 문제도 없는 거고, 퇴사자분은 뭐 성희롱이나 이런 거를 계속해서 증명하지도 못하면서 계속 민희진 대표만 계속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것도 나중에 가보면은 굉장히 흐지부지 끝날 일이다. 흐지부지 끝나는 게 이 퇴사자분한테는 가장 베스트고, 이거를 끝까지 가면은 아마 처벌을 받으시게 되겠죠. 만약에 법적으로 끝까지 간다면요. 특히 인스타에다가 술접대라고 했었는데 이게 술접대랑 광고주 미팅이랑 다른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여자 혼자 남겨두고 왔다. 그러니까 완전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성 관련 사건은 패가망신하기 딱 좋기 때문에 무조건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범죄로 피소당하면 맞고소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대해서 피소가 되면은 굉장히 인생이 피폐해진다. 게다가 사법기관에서는 사과 자체를 가해로 인정합니다. 정상 참작을 원하는 범죄자로 해석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그 막 부대표가 사과를 했다 막 이런 식으로 언플을 한 거예요. 퇴사자분은 그런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언플을 통해서 사과를 받은 것처럼 꾸며낼 의도가 있었어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막 혹세무민을 하려고 하는데 막 기사를 악용하고 막 역바이럴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뉴스 기사를 그냥 광고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어찌됐든 오늘도 뭐 주장만 있고 근거는 없는 답답한 그런 상황이 됐어요. 이번 주에는 노동부에 신고한다고 하셨으니까 그 결과를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